네, 이번 코너는 빅데이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민기 위원이 준비했죠? 네, 오늘 빅데이터로 알아볼 프로그램은 발로 터는 역사 탐사 예능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입니다. 2018년 3월 전 세계에 선을 넘나든 시즌 1을 시작으로 한반도를 탐사했던 시즌 2를 지나 작년 8월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되짚어보는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로 돌아왔는데요. 이번 시즌에서는 시간의 선을 넘어 다양한 설화와 전설을 품은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무참히 도륙을 당하고 머리가 2번이 잘려나간 여인의 유골들이 바로 이곳에서 잔악하다 잔악해. 저 안에 그러면 지금 누가 그 시신이 있어요? 웬만한 무덤엔 다 시신이 있죠.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네, 그동안 시즌제 예능이 많지 않았던 MBC에서 눈에 띄는 행보인데요. 선을 넘는 녀석들이 이렇게 시즌 3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선을 넘는 녀석들 시리즈에 대한 감성어 비율을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세 시즌 모두 긍정 감성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의적절한 탐사 주제들을 좀 쉽고 친숙하게 다루면서 시청자들의 어떤 긍정적 관심을 꾸준히 이끌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시청자들의 수요와 반응을 잘 살폈던 것이 시즌제 예능으로서 장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위원들 어떻게 보셨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이 선녀들은 그 현장성이 강화된 인문학 예능으로서의 그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예능의 그 가벼움에 이제 시청자들이 좀 지쳐갈 즈음에 지적인 것들도 꼭 이렇게 지루한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감정들을 심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선녀들에서 계속 보여주었던 장소들을 보면 그 탐사지들을 보면 선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 주제 안에서 그 상징성들을 잘 그려냈고 그것이 차별화를 꾀하는 굉장히 주요 포인트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단편적인 역사들만을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안에 얽혀진 어떤 관계들을 좀 더 면밀히 보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역사적 깊이에 대한 공감을 크게 할 수 있게 했던 것. 그것이 지금 시즌 3까지 올 수 있는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장르를 보통 저희가 에듀테인먼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요소가 있으면서 동시에 예능 프로그램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이제 에듀테인먼트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프로그램들이 약간 뭐 설명쇼라든가 일방적인 강연 형식이 되기가 쉬운데 이 시즌 3의 경우에는 그 현장에 맞는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문화적인 요소를 넣어서 약간 편집한 것이 흥미가 있는 부분이었고 방비가 느슨해 보였사옵니다. 그것으로 저희의 군사를 몰고 나가 전하의 위엄을 보이시옵소서. 어떻게 싸웠을 아니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그냥 싸우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바로 죽는 건데. 홈페이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우시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는 부정선거를 위해서 미션을 내리게 되거든요. 미션이요? 그 미션이 황당무계한데 요게 자, 인권 극장. 잘 치고 들어왔어요. 잘 코너 뺏길까 봐 아주 그냥. 우리의 효자동 이발사는 심지어 여기서 불이 꺼집니다. 코믹하게 그린 게 아니고요. 실제 저게 실화입니다. 이건 코미디가 아니에요. 그냥 역사가 코미디였죠. 블랙 코미디. 이런 에듀테인먼트를 굉장히 정석적으로 잘 부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문학 분야 뒤에 덕후란 단어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역사는 유독 이제 역사 덕후, 역덕들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역사 콘텐츠를 잘 만들면 언제나 고정 수요가 반응을 좀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선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스토리텔링성 많이 강화되어 있죠. 거의 동화 구연 수준의 주의 집중을 확 이제 집중시키는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좀 사람들을 이제 집중시키면서 기존의 역사 예능이 좀 가지고 있었던 약간은 좀 답답할 수도 있는 한계 부분을 그런 면에서 좀 돌파해내면서 안정적으로 시즌 3까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에 대한 시청자의 목소리 분석해 볼까요? 네,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연관 검색어 준비해봤습니다. 역자랄, 보물, 부심, 안중근, 탐사, 패러디,
역사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연관 검색어가 있는데 그중에 먼저 역잘알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뜻을 내포한 단어죠? 그러니까 이 역잘알이라는 게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역사를 잘 아는 게스트들이 출연하면서 떠오른 연관어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고정 패널들의 활약이 돋보였다면 이번 선녀들 리턴즈에서는 매회 주제와 장소에 어울리는 스페셜 선녀가 출연해서 탐사에 어떤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역시 잘해준 방송이죠. 역잘알 방송이었습니다. 시청률 탑3 회차를 꼽아보면 3위는 배우 정유미와 단종의 유백기를 따라 영월 탐사를 떠난 16회가 5.6%를 기록했고요. 이어서 배우 김인권과 영화를 통해 프로그램 최초로 현대사를 추적한 34회가 5.9%로 2위를 차지했고요. 배우 최이서와 블라디보스토크로 안중근 로드 탐사를 떠난 14회가 6.6%로 1위에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소개한 회차들이 특히 더 주목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최희서 씨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약간 공감할 수 있었고 좋은 게스트다라고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도쿄편에 나왔을 때 일본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고 그 경험, 역사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고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게스트가 반드시 뭐 연예인이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라든가 혹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일반인이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게스트 중에서 김구 선생님 손주 같은 그런 게스트들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구 선생님. 뭐라고? 진짜 닮으셨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렇게 동경해오던 할아버지 백범 김구 선생님의 증손 김용만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대중적인 이런 인물들 말고 직접적으로 그 역사와 관련된 인물들을 게스트로 초대하는 것도 저는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또 뭐 이번에 탑3에는 또 안 나와 있지만은 영도를 이제 다뤘을 때 등장하셨던 송혜 이럴 때 굉장히 논의가 좀 활발하고 재밌어지는 걸 봤거든요. 역사 잘못 얘기해서 다 큰일 나가. 산증인이세요. 산증인이시지. 아니 뭐 세태의 변화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조금 틀려도 괜찮아. 근데 조금 패롭긴 패롭겠다. 화물부도 저 위에 화물부도에 갔어요. 그 국제시장 그 LST야 그게. 거기다 뭘 실었냐면 알랑미라고 왜 훌륭 날라가 동남아살. 그걸 그냥 산더미 같이 쌌어요. 근데 그것도 있기는 있는데 맨 입으로 먹을 수 없고 그래서 튀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그때 뭐 광고 허리띠 맨 사람도 있고 다 있어서 그걸 다 찢어서 바닷물을 올려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그거 하니까 소금이죠, 소금. 죽이네요, 죽. 아니 뭐 죽도 안 되죠. 엉켜버리고 말지.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맞아요. 논의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게스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시청률이 높았던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 그 주제 자체가 조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나. 많은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가령 이제 뭐 대중문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이미 그 주제가 많이 다루어졌고 그랬을 때 약간 시청자들이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떤 각도에서 다루었을까 이런 식의 호기심도 시청률에 기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가령 이제 단종 특집의 경우에는 단종과 세조 사이의 왕권 다툼은 사실 너무나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룬 거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가서 보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약간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았나 하는 게 생각입니다. 임금이 명하여 이유 금성대군은 사사하고 송현수는 교형에 처하고 노상군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하니 예로서 장사 지냈다. 예의를 다해서 장사 지냈다. 너무 건조하게 썼어. 라고 세조실록에 남겨진 거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입니까? 네. 근데 이거는 책마다 다 달라요. 기록한 책들, 야사집이나 모든 책마다 다 달라서 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후대에 쓰여진 실록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숙종실록. 사사랑 그래서 이제 사약을 들고 왔던 걸로 추정이 돼요. 왕방현이라는 사람이 왔어. 여기에 왔겠죠. 네. 말이 안 떨어져.
그 옆에 그 공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심부름하는 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공을 세우려고 활시위줄 있잖아요. 활시위줄로 이렇게 목을 감아가지고 팍 당겨버렸다는 거예요. 시종이. 근데 아까 저기 실록에는 스스로 목을 맸다고 그랬잖아. 스스로 졸였다고 그러는데 목을 맨 건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기는 단종 스스로 밖에서 줄을 잡아당기라라고 말하고 본인이 이렇게 감고 얘는 모르고 당겼다는 설도 있어요. 사실은 역사는 한 사람의 해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짚어보는 기회로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함께 살펴볼게요. 부심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이 단어는 자부심에서 파생된 신조어인가요? 그렇죠. 이 방송 보면 저절로 역사부심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설민석 씨 관련 키워드라고 해석이 됩니다. 시즌 1부터 출연해서 실감나는 설명으로 믿고 보는 설민석이다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시청자들의 이런 반응은 감성어를 살펴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설민석 씨 관련 긍부정 감성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 감성어는 좋아하다, 추천, 감탄, 재밌다, 열정적, 유익한 이런 단어 볼 수 있고요. 부정 감성 언어로 울컥, 긴장, 부족하다, 헷갈리다 등이 있는데 이 설민석표 한국사 강의에 대한 긍정 감성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감성어들이 등장을 했는데 설민석 씨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긍정 감성어 중에서 유독 이 열정이라는 단어에 눈길이 많이 가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설민석 씨는 마치 자기가 그 역사 현장에 있었던 듯 그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는 뭐 엄청난 그 호감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법이 동시에 부정 감성어로 지금 분류된 울컥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전달자가 너무 자신의 감정에 몰두하게 되면 이게 과연 어디까지 사실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에 얼마나 자기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고 객관적인 사료의 비교가 여기 들어있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주요한 출처는 설민석 씨 본인 한 분뿐이기 때문에 사실 체크하기가 어렵고 그랬을 때 이제 이 부정 감성어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정 감성어 중에서도 보면 이제 헷갈리다라는 감성어들이 좀 있는데 또 이분이 야사를 전달하실 때도 굉장히 힘을 줘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대신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옥새 가져와라. 내가 영의정 우리 수양 숙부한테 멍을 넘겨준다. 내가 옥새를 넘기겠다. 수양 요건 이제 야사인데 수양이 어이구 어이구 하다가 성산문이 크게 우니까 어이구 하다가 무서워. 무서워. 이 기록이 정확하게 있어요.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 또 건네주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수양대가 안 됩니다. 받을 수 없어요. 또 오셨어요? 네? 아니 이거 메소드 연기 아니에요? 어이구 하고 나오다가 미소 잊지 않았을까. 물론 야사 재밌죠. 재밌는데 역사 콘텐츠를 다룰 때 조금은 위험한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부분에서 같이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이런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역사물이라는 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달자로서는 설민석 씨만한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시청자들에게 어떤 호소하는 그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설민석 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탐사 주제의 적절한 게스트 구성과 또 시적절한 에피소드들로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선녀들 리턴즈. 시청률 면에서는 그렇다면 어떤가요? 네, 각 시즌 시청률 추이를 살펴보면요. 이전 시즌들이 평균 시청률 5.1%, 6%를 기록한 데 비해서 선녀들 리턴즈는 3.8%로 좀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댓글을 살펴보면요. 역사 관련 방송에 대해 우려하는 댓글도 일부 존재하지만 대체로 자녀들과 함께 볼 수 있어서 유익한 방송이다라는 호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평들이 시청률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시청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나빠졌다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똑같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좋은 노래도 계속 들으면은 약간 지겹게 느껴지듯이
게 같은 포맷이 반복이 되니까 이제 어떠한 형태의 신선함은 없는 거죠. 그 새로운 시청자를 유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새로운 시도를 고민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난 시즌들에 비해서 이번 시즌은 사실은 굳이 비교를 하자면 가장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선택을 내린 쇼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즌 1 때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국경을 넘으면서 어떤 세계사 속에서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요거를 좀 다루는 작품이었고, 시즌 2 같은 경우는 한국의 역사를 다루지만 다니엘 린데만 씨랄지 이렇게 외부인의 관점을 포함시켜서 한국 역사를 바라보는 조금 더 다양한 관점을 좀 담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 시즌은 다시 또 한반도의 역사를 다루면서 그냥 시간의 선을 넘는다. 사실 시간의 선을 그렇다고 우리가 시즌 2 때 안 넘었냐면 사실 시즌 2 때도 시간의 선은 넘었거든요. 사실은 시즌 2 때 했던 거를 그냥 시즌 3 때 연장을 하면서 오히려 조금 더 다양한 시각은 조금 좀 줄어든 상황인 거죠. 저는 이거는 약간 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일요일 밤이 사실은 예능 시간 격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타사 방송을 보면 S본부를 보면 큰 자식들이 나오는 것을 부모님이 얘기하는 관찰 예능이 있고, K본부를 보면 작은 자식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는 부모님이 보는 그런 예능들이 있는데, 사실 그 두 예능 다 너무 인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어떤 일종의 파일을 빼앗긴 거죠. 시청률은 뭐 누구도 짐작할 수 없고 외적인 환경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